세종에서 구절초 축제로 유명한 Y사의 주지승 이씨.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매우 훌륭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생불이라고 하더라고요. 생불. 그렇게 훌륭한 스님이 없다는 거야. 2020년 7월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하던 시기, 서울에서 무역업을 하던 70대 사업가 조 씨는 북한산 모 스님으로부터 이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서울시 주변에 이제 산책을 주로 나갔는데, 산책하다가 이제 향사 스님 우연히 만나게 돼가지고 향사 스님을 소개받은 거죠. 조 씨는 이 씨와 첫 만남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식품회사가 있는데 자기가 사업하는 그게 아니라 힘들다. 내가 인수해서 해보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였죠. 이 씨가 조 씨에게 인수를 제안받은 회사는 이 씨가 대표로 활동하는 주식회사 Y식품, 사찰에서 생산하는 된장과 고추장, 매실차 등을 생산해 판매하는 업체지만 대출을 비롯해 이 씨의 사채비까지 더해져 16억 7천여만 원에 달하는 빚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자기들의 부채니까, 자기들의 부채니까 이걸 뭔가 인수해 달라. 인수해 이런 식으로 지급해 달라. 그렇게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 조 씨의 무역업도 신통치 않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 씨는 결국 이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에게 받았던 조견표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대출과 임대 계약은 물론 회사 돈이 어디론가 정기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돈이 들어간 곳은 Y사의 주지 이 씨의 개인 계좌였습니다. 회사에 돈이 자금이 준다. 좋게 말하면 자기가 가져간 거고, 다르게 표현하면 매임과 횡령이 되는 거죠. 이 씨가 회사 돈을 가져가는 명목은 임대차 계약이었습니다. 조 씨가 회사를 인수받기 전 Y식품에 자신의 땅을 대여하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보증금 2억 5천만 원과 월 100만 원의 임대료를 챙겼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라거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없었고요. 여기 임대차 그럼 가능하지 않은 전혀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정을 할 때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분리가 된 적이 없었고 딱 신인 거죠. 그렇다면 이 계약을 한 부동산업자는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이 씨 본인이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개인 모두 이 씨 본인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본인의 성함을, 임차인에는 회사의 이름을, 그리고 중개인은 공백인 상태로 계약서를 만들어 혼자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Y식품에 임대한 토지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을까요? 현장을 확인한 결과 비교적 최근 세종시에서 승인한 납골당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납골당의 운영 주체는 Y재단, 이 재단의 이사장도 다름 아닌 이 씨였습니다. 왜 이런 계약을 한 걸까요? 이 씨 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취재 얘기 나눌 것이고 전부 거기다 갖다가 언론인들이 그렇게 만들지 하루 썼는데 완전히 나를 무슨 뭐 범죄자로 해서 썼더라고. 임대차 계약 관련 말씀이시죠? 인수인계 허위 이뤄진 일이야. 내 땅 가지고 내가 한 거. 전부 그게 그 서류들이 전부 그럼 사문서 위조하는 말씀이시죠? 상도 한 거지. 그러면은 아니 기자 내지 말해. 내가 먼저 하는 거니까. 아니, 맞으니까 대접으로 그렇게만 얘기 좀.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기본이 취재를 하면 어떤 식으로 등산을 나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내는데 예. 그 지사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예. 지금 제가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해서 기자님들한테 이제 당분간 안 만나려고 그래. 고소 조사 받고 나서 이제 결과 나오기까지는. 답변을 전혀 하실 생각이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취재 거부로 더 이상 이 씨 본인의 입장을 듣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수소문 끝에 Y식품에서 활동했다는 인물 강 씨와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남의 회사를 뭘 도와주냐 그랬더니 예.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이 돼서 그래서 7월 12일 날 제가 내려갔어요. 2015년도에 주지의 그 조카도 스님이에요. 예. 그 전과가 있다 보니까 소속인데 거기에 이제 영사에 거기서 이제 그 뭐냐면 거기서 주재를 하면서 예. 그 식품에 전무를 하면서 또 푸드에는 또 저기 판매이사를 또 거기다 차려가지고 또 대표를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Y식품의 경영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됐던 전무 강 씨. 그의 주장에 따르면 회사의 공장장을 비롯한 대부분이 Y사의 관계자와 이 씨의 친척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사 돈에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데 빼간 돈만 수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더 제가 화가 나는 거는 2015년도 8월 달에 예. 그 농협이 그 대전에 있는 농협에서 장군 농협으로 거기 그 장군면에 있는 예. 그 농협으로 옮기면서 예. 그때 대출을 그때 받으면서 예. 3억을 빼갔더라고요. 3억이요? 네, 그때 3억 1000얼마를 빼갔어요. 예.
그거 이제 제가 이제 그 계좌를 보니까. 예. 그래서 보니까 2억 5천은 그 뭐냐면 임대료. 예. 임대로 해놓고 나머지는 그 친구 스님 소나타 사줬다 그러더라고. 아, 그 돈은 회사 돈 아닌가요? 공금이죠. 회사 공금으로요. 공금 그 대출 받은 거. 회사로 대출 받은 거. 회사로 대출을. 아, 네, 혹시 받은 거죠. 직원들은 3개월치 봉급을 못 받고요. 이에 조 씨는 이 씨에게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사라진 지난 2년치의 회계 자료와 임대차 계약 해제, 부당 인출한 회사 자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바로 국세청에서 Y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그 세무조사란 조그마한 기업이라는 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무조사를 받게 된 동기가 세무서에 내가 처음에 조사를 받으러 가니까 회사에 종교이니까 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세무사 일조에서. 세종세무서는 조 씨가 Y식품의 비상장 주식을 조 씨가 주장하는 양도가 아닌 증여로 봐야 한다며 조 씨에게 4,513만 2,316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반면 세무서 측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현금 5억 원과 미처분 이익 잉여금 4,670만 8,767원 등 약 1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출한 이 씨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던 걸까요? Y식품에 재직하던 강 씨는 이 씨가 본인 소유의 땅에 꼴당 사업을 따낸 것이 절대 우연은 아닐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제 행사 때는 예. 의원이 왔다는 건 듣고요. 예. 오해진 거는 맞죠. 상관일지 없거나 그런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시청에 예. 비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혹시 그 장묘장으로 인가? 그 혹시 그쪽 내용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거는 제가 그만두고 나서 이루어졌는데요. 아, 예. 그 저는 나중에 이제 들은 게 근데 이제 그게 예. 보면 이제 조건이 있어요. 예. 첫째는 교통이 원활해야 된다. 이제 그건 아주 명시적으로 돼 있어요. 네, 정확하게 몇 미터인지까지는 따로. 그거는 이제 당연히 네. 6m 원활한다는 것은 교행이 가능해야 아, 된다. 교행은 가능해야 된다. 우선은 뭐냐면 예. 단독주택도 개인주택도 4m인데요. 아, 이 전원주택이 4세대 5세대만 들어가도 저 6m 돼야 돼요. 그럼 사실상 이 장류장이 허가나는 과정에서 시청 쪽에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죠. 어떻게 그게 해요? 편도 도로 하나 있는 데서 그게 가능해요? 안 되는 거죠.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스님이 오히려 지금 뜯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문사나 이런 데 알려지거나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가는 게 정말 싫어하시고 굉장히 그 명예를 중요시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 안 하신 거죠. 주민들은 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씨가 불철주에 노력했으나 사기꾼인 조 씨에게 걸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알고 있으며 이 씨가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빼낸 까닭은 절의 부흥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였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십몇 년 하는 동안에 그 이제 돈의 흐름이 스님이 그걸 잡아 쓴 것처럼 된 거죠. 무조건 세금 내고 뭐 하고 해서 1년 안에 다 그걸 끝내고 미수금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다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스님이 쓴 거면은 쓴 거고 개인 돈으로 나간 거면 다시 갚으셔야 되고 그게 정확히 끝나고 1년에 마감이 돼야 되는 건데 저기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계속 그걸 미수금으로 남기고 또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거에 알실 수가 없죠. 대표만 되신 거지. 그리고 스님이라 법에 잘 몰라서 이 씨가 작은 실수를 하긴 했지만 Y식품이 주식회사가 아니었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임대차 계약 또한 절의 운영비를 감당하기 위해 어떤 세무사가 이 씨에게 시킨 것일 뿐 이 씨는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권 보장을 위해 Y사의 종무실장 등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조 씨가 허위 주장과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 조만간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래 종교 때문에 이게 만났던 사람이고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계약을 원대로 다 해줬는데 사기죠. 조 씨는 최근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로 인해 여러 차례 치료를 받고 있다며 병원 진료 기록과 소액장에 달하는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이 씨는 이 서류 모두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출가가 중생을 구하기 위한 위대한 결단이지 도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자의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고 법정 스님의 저서 무소에서 나온 말입니다. 진실은 사법당국의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드러나야 할 일입니다만 부디 어느 쪽이든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저는 이웃집 육기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